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한국은 이제 장마철에 들어설 그런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정집 그리고 이제 영국의 가정집을 비교할 때요. 한국에는 있는데 영국 가정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에어컨.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영국 가정집은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대체적으로 선선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집에는 항상 있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집에도 없는 겁니다. 바로 우산입니다. 생각보다요, 우산을 가지고 있는 가정집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제 영국은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 8, 90% 정도는 비가 와도 그냥 맞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문화적인 쇼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장마철처럼요, 장대비가 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영국의 비는 보통 바람하고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비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바람과 함께 옆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비바람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영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산을 잘 쓰고 다니지 않고요. 저희도 지금 영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산을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번 주는 영국 날씨는 굉장히 화창합니다. 한국에는 장마철이 이제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분도 좀 화창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장마철을 잘 이겨내시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요, 조금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의 경제 관련 리서치 보고서 하나를 함께 읽어보고자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이 뒤죽박죽 엉켜서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조금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27곳에서 Chief Economist로 일하고 있는 정말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SIFMA라고 써있죠. SIFMA 리서치, 이 약자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말로 바꿔보면 증권산업 및 금융시장 협회 정도가 될 텐데요. 이 협회에서 1년에 2번씩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12월에 한 번, 그리고 6월달 이렇게 2번씩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6월달 따끈따끈한 결과가 발표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미준 채널에서만 접하실 수 있는 미국 최고 이코노미스트 27인의 설문조사 결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요, SIFMA Research, 즉 Securities and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 증권산업 및 금융시장 협회에서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설문조사의 소중한 정보를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보고서의 분량이 굉장하거든요. 6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그냥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많은 자료가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찾아가면서 읽어보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가능하면 여기 링크를 좀 걸어 놓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SIFMA에서 요약본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요약 부분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해놨다. 그래서 이번 서베이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그런 서머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읽어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설문조사는요, 크게 4개의 테마를 가지고 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Economic Forecast, 경제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Inflation Forecast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전망을 지켜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부분은 Fed Actions, 향후 연준에서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될런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Life After COVID,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의 커다란 테마를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자, 경제 전망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데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말까지 6.3% 작년 대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1년을 통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unemployment rate, 즉 실업률이 나오는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22년 마지막에 3.5% 정도로 정리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2023년 예상도 나와 있는데 역시 3.5%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지금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는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2022년 GDP의 성장률은요, 플러스 1.5%를 지금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3년 같은 경우는 1.7%. 따라서 이번에 설문조사에 참가한 27인의 이코노미스트는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0%, 그러니까 이번에 설문조사에 참가한 27명 모두 뭐라고 기대하고 있냐면요, 롱텀 포텐셜 GDP, 그러니까 이제 뭐 1,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률은 1.5에서 2%. 따라서 앞으로도 한 2% 가까운 경기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100%니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중에 73%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프리-코비드 에스티메이트, 즉 그들이 예전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망치랑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예외적인 경제 상황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싹 빼놓고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는 없다.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심했을 뿐이지 중간에 특별한 기간을 뺀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은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팩터가 나오는데요. 어떠한 팩터냐면 이코노믹 그로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요소를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있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모네터리 폴리시, 즉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 타이트 레이버 마켓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어떠한 식으로 이 고용 시장이 진행이 되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러한 경제적인 전망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 아무래도 전망치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전망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요. 지출이 많이 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자의 지출이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도 전망보다는 더 좋은 GDP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극적으로 이제 두 나라가 뭐 합의를 한다든지 전쟁이 종료가 되면요, 갑자기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서플라이 체인이 갑자기 회복이 되면 뭐 이러한 소식이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다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GDP 1.5%, 내년은 1.7%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모네터리 폴리시, 즉 통화 정책이 너무나 좀 심하게 나타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요, 지오폴리티컬 텐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쟁이 오히려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제3차 세계대전의 기미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참전을 한다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역시 경제가 가라앉겠죠. 자,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더 높아진다면 이러한 리스크가 지금 잠재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기대, US가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래서 27인이나 되는 미국의 최고 이코노미스트가 전망을 하는데 이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18%의 응답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마 리세션에 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27명 중에 18%는 리세션 안 간다 대답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18%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2년 하반기, 즉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 리세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8%, 그리고 내년 초, 내년 전반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8%, 그리고 2024년 내후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8%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이후에 리세션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8%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참가자마다 굉장히 다른 의견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질문이었거든요. 리세션에 대한 전망은 이코노미스트마다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2년 CPI expectation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6.3%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 6.7%니까 작년보다 조금은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가거나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2년 코 CPI가 나옵니다. 코 CPI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CPI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거 두 개를 빼는 거죠. 하나는 에너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료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보면 5% 정도를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2021년에도 5%였기 때문에 코어 CPI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93%의 응답자는요. 뭐라고 믿고 있냐면 페드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늦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또 93%가 뭐라고 믿고 있냐면 피크 인플레이션 레이트다. 따라서 지금 현재 8.6%를 우리가 5월 달에 CPI가 찍었죠. 근데 93%니까 27명 중에 93%면 몇 명이죠? 자, 27 곱하기 0.93 하면요. 25명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25명의 응답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요. 결국 이제 가장 높은 수치에 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보다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33%의 응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디클라인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페드가 항상 얘기하는 2%의 타겟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33%가 예견하기를 2024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따라서 2년 내에는 2%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고요. 그 뒤를 이어서 27% 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2023년 하반기까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면 2%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수치를 합치게 되면 33 더하기 27이잖아요. 그러면 60%죠. 따라서 60%의 응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앞으로 2년 내에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2%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응답이 나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64%의 응답자가 기대하고 있다. 자, 뭘 기대하고 있냐면요. 가능성이 한 15%에서 25%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응답자가 확률이 15%에서 25%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에 대한 가능성이냐면요. 미국이 구조적인 하이어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확률.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어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장기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냥 사이클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년 이상 지금부터도 꾸준히 지속될 확률이 15%에서 25% 정도가 된다고 보는 사람이 64%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25% 이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수치는 뭐냐면요. 56%의 응답자가 믿기를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서플라이 드리븐 프로블럼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서플라이 프로블럼. 그러니까 서플라이는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지금 56%고요. 나머지 44%는 디맨드의 프로블럼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디맨드는 수요죠. 수요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도 사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 한 반반씩 갈리고 있는데 조금 더 우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 공급망의 붕괴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0%의 응답자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서플라이 체인의 디스트립션이 아마도 2022년 2분기, 즉 몇 달 안 남았죠. 올 하반기부터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급망이 붕괴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 공급망이 해결될 것인가, 한 반 정도가 생각하기는 올해까지는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29%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컨플릭트가 나옵니다. 즉 전쟁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적인 이 갈등 상황,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부가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전쟁인데 47%의 응답자가 뭐라고 기대하고 있냐면 앞으로 2023년 전반기가 되면,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6개월 내에 아마도 이러한 압력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중에 한 27%는요. 2023년 2분기 정도, 하반기 정도 됐을 때, 따라서 1년 내에 이 전쟁이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한 74%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응답자의 67%가요 굉장히 좀 컨피던트하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연준이 성취할 수 있다. 뭐를 성취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2%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2%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67%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13%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very confident,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13%는 doubtful이니까 조금은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이코노미스트를 모아서 27명을 설문조사했더니 그중에 연준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13%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67 더하기 13은 한 80% 정도 되죠. 80%의 응답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연준을 믿고 있다. 연준이 결국은 2%의 인플레이션 골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행으로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롱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2%까지 내려가면서 잡히면 좋은데 잡히지 않을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요인이 있겠는가. 자, 일단은요 계속해서 이 공급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웨이지 인크리즈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만약에 잡히지 않고, 지금 임금의 상승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임금 상승률이 저하되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것이 이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키고 더 푸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코스트 인크리즈, 즉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여기는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미국으로 옮겨놓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온쇼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다 외국으로 이전을 했죠. 왜냐하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렴한 노동력이라든지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오히려 수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활용한 하나의 정책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형성이 된 거죠. 제3국가에서는 생산을 하고, 중국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수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하나로 뭉쳐진 것이 글로벌 경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제 서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렴한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데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미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싼 생산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3%, 응답자의 53%는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요, 정부의 발란시트이 굉장히 좀 커다랗게 확장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많이 프린트했고 그리고 빌렸다는 겁니다. 연준에서 엄청난 자금을 지금 빌려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정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좀 그 위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접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80%의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응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greater long-term risk, 그러니까 더 커다란 장기적인 리스크를 지금 뭐로 보고 있냐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다. 자, 이것만 딱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설문조사에 응했던 80%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으로 예상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 중에 80%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그 옆에 문장을 읽어보면 14%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겁니까? 오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yes, no로 해서 80%가 yes를 눌렀다.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위험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1번은 스태그플레이션, 2번은 디플레이션,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지금 응답 결과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80%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어떠한 정책을 피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고요. 연준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요, 54%의 응답자가 기대하기를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2%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4% 정도 되고요. 한 38%는 2%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2% 아니면 2% 이하 정도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2% 이상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응답자의 29%가 피크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크는 이제 정점을 찍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2.5%에서 3%가 피크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29%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3%에서 3.5%가 피크라고 보는 사람이 24%,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24%는 3.5에서 4%를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높은 수치가 4%고요. 그리고 이제 24% 정도의 응답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가 피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29%는 2.5에서 3, 그리고 24%는 3%에서 3.5, 그리고 또 다른 24%는 3.5에서 4.0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응답자의 59%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피크 레이트이 언제쯤 달성이 되냐면 2023년 말이다. 따라서 아직도 멀었죠. 기준금리가 앞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7%가 기대하기를 페드가요, 더 이상 가속화할 필요는 없다. 뭐를 가속화할 필요가 없냐면 지금 발란시트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채권을 그동안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이 채권을 팔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발란시트를 줄인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계획에 따라서 줄이고 있는데 이 계획보다 더 빨리 이 긴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요인들을 리스트를 해보면 어떠한 요인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이 디시전을 메이킹을 할 때,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참고하면서 이 정책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일단 첫 번째로요, 인플레이션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는지 이 부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레이버 마켓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데 과연 이러한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좀 풀릴 것인가, 따라서 사람 구하기가 좀 쉬워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몰고 가는 가장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연준의 결정은 조금씩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63%가 기대하기를 레이버 포스 파티시페이션 레이트, 이건 뭐냐면 전체 미국인 중에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인데 지금 한 63%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63%는 예전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3%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2023년 전에 예전 수준으로 노동 인구의 확률이 퍼센티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일할 의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세상이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2023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탑 팩터, 가장 중요한 요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레이버 서플라이 갭. 그러니까 지금 노동력,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사람을 뽑고 있는 그런 기업은 굉장히 많고 비즈니스는 많은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대답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Great Retirement라고 얘기합니다. Great Retirement가 뭐냐면요. 베이비 부머가 리타이어먼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가 역사상으로 가장 인구가 많았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은퇴를 하면서 아무래도 일할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9%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애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끈끈해졌죠. 제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를 다시 끊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응답자, 그러니까 이번에 설문에 참가한 27명 모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피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 수준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준과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죠.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 근무가 나타난 것은 인간이 잠깐 상황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하나의 진보,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예전 수준처럼 이제 사무실에 매일매일 출근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일주일에 5일 꼬박꼬박 출근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좀 응답자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워크, 그러니까 출근은 반 정도 하고 반은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설문 결과의 조사에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중 같은 주식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 이런 종목들이요 향후에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워크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방어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런 하나의 짧은 문장에서도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프마, 그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이라고 해서 미국의 증권 산업 및 금융시장 협회에서 1년에 2번 12월 그리고 6월 달에 리서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설문조사 6월 달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27곳에서 일하고 있는 칩 이코노미스트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앞으로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이런 보고서가 좀 보이면요, 오늘과 같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72년 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됐던 날입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 좀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종료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소중한 주말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주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꾸며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